시장이 뭐 연일 강세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간에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저희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미중 관계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달 말에 이제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냐 없냐 이것도 관심이고 그리고 지금 서로 칼을 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뎌진 칼이냐 아니면 진짜 이 칼을 휘두를 것이냐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지금까지 학습 효과를 가지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게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근데 극한까지 가지는 이제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과거가 미래에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금융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남다른 통찰을 갖출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주식이 하루하루 떨어지고 그럴 땐 참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올라가면 또 세상이 활짝 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나스닥이 3.5% 밀렸는데요. 이게 올해 들어서 4% 이상 밀린 경우도 한 4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했으니까 일단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데 내재가 된 불확실성이고 리스크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아주 판 자체가 깨지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범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미중 관계라는 게 이전에도 극한까지 가서 이제 네. 판이 깨지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럴 가능성을 더 높여보고 시장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작용이 우리가 트럼프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알려고 생각하는 게 투자는 그건 본질적으로 모르는데 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투영이 되는 방식은 대체로 보호무역이 지속이 되면 네.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다. 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또 투영이 되는 방식은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초에도 결국 지나가서 올해 초의 조정을 우리가 기억도 안 나요. 지나가면. 근데 S&P 500이 20% 가까이 밀렸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났던 모습은 미국의 장기 금리가 같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확증적인 어떤 의견을 갖긴 힘들지만 적어도 이제 주식시장 쪽에서 보면 국채 금리와 같이 좀 판단을 내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미국 국채는 별로 동요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과거처럼 일단 일시적인 네네. 노이즈지만 시장의 큰 추세를 꺾기는 좀 힘든 그런 사안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사실은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네. 예상보다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 호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까지 계속된 강세를 예상하세요? 계속된 강세라기보다는 그냥 기존 추세가 네. 굴곡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기존 추세를 꺾을 만한 그런 거보다는 추세가 좀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게 제 생각에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가서 걱정인데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4월에 1,500원 가까이 가던 데에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원화가 강해지면서 이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던 게 또 한 축이 있고 최근 한 달 정도는 제 생각에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깔려 있지만 뉴스 효과로서는 좀 많이 약해졌고요. 네. 또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더해진 거는 이제 미국 나스닥의 급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 세 가지 동력 중에서 환율만 빼고는 네. 두 가지 요인은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시장이 다소 굴곡이 있더라도 올라가는 흐름이 크게 꺾이진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작년 말 대비해서 코스피가 50%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럼 한국 시장이 굉장히 비싼 수준이냐? 지금 뭐 한 3,600 수준에서 PER이 네. 이제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한 11.5배, PBR은 1.15배라 그러면 이게 뭐 대단한 그런 버블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런 건 미국 시장을 통해서 나타날 것 같아요. 미국은 많이 올랐고 또 버블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 여파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경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한국 내부적으로는 뭐 그런 모습은 크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역시 네. 최근 수년 동안에 2022년에는 S&P 500이 20% 정도 밀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 미국의 장기 국채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도 미국 금리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는 환율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나머지 요소는 괜찮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미국이 같이 이렇게 달려준다라고 하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미국의 국채금리 우리 잘 보자. 국채금리에 의해서 미국의 조정 양상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저희가 가장 걱정인 건 사실 관세가 아직도 명확하게 미국하고 결정이 안 났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변수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까요? 뭐 그거를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네. 것까지 사실 고려하긴 힘든데, 이제 그게 확실히 환율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에 그렇게 이제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네네. 대체로 원화 강세와 코스피 상승이 연동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환율로만 보면 1,430원대 가고 1,420원대에서 형성이 되면 야, 이게 참 한국에 굉장히 큰일이 난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대만 달러가 한국 원화보다 더 약해요. 일본 엔이 한국 원화보다 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자산 배분에 있어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좋은 사인은 아닌데, 이거를 뭐 이제 한국이 가진 고유한 리스크, 네. 한국만의 어떤 뭐 핸디캡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10월 말에 연준이 금리 한 번 더 낮추고, 그리고 좀 트럼프 행정부가 뭐 미국은 사실 환율이 뭐 달러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데, 무역 수지 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달러가 지금 고평가돼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도 환율이 여기서 뭐 한 4, 50원 더 올라가서 연중 최고치로 가는 경로이기보다는 지금 정도에서 다시 또 반락하는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낮출 거냐 이런 기대가 영향을 주는데, 제 생각에 10월 말에 FOMC가 열리거든요. 뭐 그 국면에선 달러가 저는 더 강해지기보다는 이제 조금 약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보통 1,450원 부근까지 오르다가 이제 안정되는, 그러니까 1,420원에서 1,450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는 네. 뭐 그런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가 또 이달 말에 에이펙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장도. 그래야 이제 시장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반도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앞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IT 쪽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우리도 이제 훈풍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글로벌 IT 업체들이 다 주가도 괜찮고 실적도 다 괜찮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부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주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라든가 이 밸류 체인의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끄는 건데, 미국에 대해서는 저는 성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늘 참 어려운 것이, 성장을 하는데 주식도 비싸니까 주가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IMF도 그렇고 뭐 세계은행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파월 의장도 그렇고, 야, 기술주가 좀 비싼 것 같다, 또 닷컴 버블 때 기억도 소환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버블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네. 이 우리가 버블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많이 부풀어 오른 다음에 터질 수도 있고, 예컨대 닷컴 버블 때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1996년 12월 달에 그때 아마존이 막 상장하고 이때였거든요. 네네. 야, 이 기술주가 뭘로 봐도 과하다. 그래서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말 하니까 나스닥이 하루 떨어지고 진짜 고점은 지나고 나서 한 4년이 지나고 나서 고점이 네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추세에 순응하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꺾이는 시점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뭐 예컨대 시장이 바뀌면 인덱스도 50%씩 조정받아요. 근데 50% 조정받는 과정에서 그 전에 5% 빠지고 10% 빠져야 더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은 버블인지 아닌지도 사실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시세를 추종하되 네. 꺾이는 국면에서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 기존 추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수들은 네네.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의 적정 주가를 논할 때 이게 많이 올랐냐 안 올랐냐 그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계속해서 오르다가 중간에 너무 많이 올랐나 보다 그리고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단은 분위기 타고 가자라는 말씀이세요, 그죠? 그럼요. 추세를 존중해야죠. 그러다가 추세가 예.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잘 탈출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에서 말하는 어깨 같아요. 음, 주식을 머리가 아니라 어깨에서 팔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에는 머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주식을 바닥이 아니라 무릎에서 사란 얘기도 많이 네. 떨어진 것 같아도 이게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1층 있고 지하 2층 있고 그런 경우도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추세가 바뀌고 나서 일단 그때 판단을 잘 내리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시장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공존한다고 보는데 설사 이것이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식이 버블이 어느 시점에 어느 가격에 터질지를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조금 뭐 예단하기보다는 시장이 주는 신호들을 네. 잘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시죠. 3분기 뭐 연말까지 저희 생각해 보죠. 네. 크게 뭐 시장 흐름이 뭐 기존 추세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다만 최근 한 달 정도 보면 저는 시장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도 사실 조금 이제 마이너스로 반전이 된 삼성전 많이 올랐고 네네. 또 뭐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뭐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최근에 떨어진 종목 수가 오른 종목 수보다 많은 날이 되게 많아요. 코스피가 60포인트 올라도 네. 떨어진 종목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과거에도 삼성전자와 같은 큰 종목이 약진을 할 때 유동성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수 종목이 소외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코스피만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뭐 개별 종목 하나하나로 보면 한 달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흐름을 내가 IT 갈 때 IT 잡고 뭐 저평가대 배당주 갈 때 배당주 잡고 이러면 좋은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강세장의 특징은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그래도 선순환이 나타나는 거니까 최근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 고배당주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또 내 턴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좀 느긋이 엉덩이 깔고 앉아서 순환매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장세가 좀 낫겠다. 조금 시장이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추세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연말까지 이 추세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